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진 젊은 기업 대표 진우는 임신한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무작정 따라가다 서울 외곽에 버려진 재개발 구역에 다다랐다. 진우는 뼈대만 남은 건물 입구에 멈춰 섰고 더러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있는 지윤을 발견했다. 작업복 아래로 임신한 그녀의 불은 배가 뚜렷하게 보였다. 지윤은 무너져 내린 잔해들로 가득한 그 폐허 속에서 홀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 참담한 광경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자신의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먼지 한 톨 없이 치워주던 여자가 수년 전 버려진 것 같은 폐건물에서 홀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서 있었다. 이 상황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지윤은 늘 철저하게 정리정돈을 잘했고 단 1분도 지각한 적이 없었으며 매사에 신중했다. 그녀가 이렇게 끔찍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징후는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바닥에 뒹구는 시멘트 조각들을 밟으며 건물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발소리에 화들짝 놀란 지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두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마치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두 손이 부른 배 위로 향했다. 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이런 폐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누군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진우의 가슴 깊은 곳이 무겁게 옥죄어왔. 자신의 직원이, 그것도 임산부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님, 지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차가운 벽에 기대어 어떻게든 몸을 곧게 세우려 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우는 그녀가 몹시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들키는 이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마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석에는 얇고 낡은 매트리스 하나와 낡은 담요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가지런히 옷이 개켜진 비닐봉지 2개가 전부였다. 반쯤 남은 생수병 하나와 다 먹고 난 빈 과자, 봉지 몇 개가 벽 근처에 널브러져 있을 뿐 누군가 이곳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 부조리한 상황과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토록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깨진 창문 틈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스며들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그제야 이곳의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습하고 시린 냉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토록 춥고 위험한 곳에서 홀로 임신한 몸으로 매일 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진우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윤 씨?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굳어 있었다. 어쩌다 이런 곳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윤은 아래 십술을 꽉 깨문 채 시선을 피했다. 명백히 대답을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다. 몇 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쫓겨났어요, 대표님. 그녀는 여전히 바닥을 응시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냈어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면서 당장 15일 안에 방을 빼라고 했어요.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었고 세상의 이치가 아니었다.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세입자를 그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내쫓는 것은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았다. 주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우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월세를 제대로 냈다면 지윤 씨에게도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세입자 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한다고요. 하지만 지윤은 체념한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 모든 논쟁을 이미 시도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듯이. 저도 다 알아보고 매달려 봤어요, 대표님. 집주인한테 여러 번 사정했지만
계약 자체가 너무 오래된 옛날 방식이라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집을 비워줘야 하는 독소 조항이 있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더욱 지쳐갔다. 다른 방을 구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연대보증인 혹은 몇 달치 월세를 선불로 요구하더라고요. 지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쓰게 웃었다. 저에겐 보증인이 되어줄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뒀던 돈은 이전 집에 밀린 공과금을 정산하고 아기 용품을 몇 개 사느라 다 써버렸거든요. 그녀는 다시 부른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용주 앞에서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다. 진우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이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자신의 집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돌보던 직원이 임신한 몸으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버려진 폐건물에서 홀로 추위에 떨고 있다니 그는 문득 지난날 자신이 온도 조절이 조금 안 된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로 불평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배부른 투정을 부렸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여기서 지낸 지는 얼마나 된 겁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유는 대답을 주저했다. 마치 그 사실조차 수치스럽다는 듯이 열흘이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퇴근하고 방을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어요. 비어 있었고 안쪽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석이 있길래 제 짐들을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여기서 지냈습니다. 열흘. 그 단어는 진우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지난 일주일 그리고 그 이전의 며칠 동안 자신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투덜거리며 쾌적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풍족한 아침 식사를 즐길 때 자신의 집을 빛나게 닦아주던 이 여자는 뼈가 시린 콘크리트 바닥에서 임신한 몸을 웅크린 채 내일을 두려워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파도가 소용돌이쳤다. 아기 아빠는요? 진우는 상황의 전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물었다. 그 남자는 지훈 씨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지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질문이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 때 나오는 그런 체념 섞인 미소였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쳤어요,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 건조했다. 이미 오래전에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다. 자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이 책임을 떠안기 싫다며 그대로 잠적해버렸어요. 제 번호도 차단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버렸죠. 제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이젠 찾고 싶지도 않고요. 진우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장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임신한 여자를 아무런 지원도 대책도 없이 버려두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다. 가족은 없습니까? 진우는 이미 답을 예상하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그녀가 덤덤히 설명했다. 저는 늘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쉬지 않고 일했고 제 힘으로 청구서들을 감당했고 남에게 손을 벌린 적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한 척하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금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달 뒤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제 아이를 이런 폐허에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제 아이가 여기서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며 병드는 걸 지켜볼 수는 없어요. 결국 참고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 그녀는 고용주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육체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더 이상 억누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에게 몇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히 자신의 집을 청소하는 가사도우미가 아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자
어머니로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해 누군가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였다.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진우가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대표님, 그녀가 입을 때려 하자 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지윤 씨,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가시죠. 짐을 챙겨서 내 집으로 갑시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진우의 말에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황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요, 대표님.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어떻게 대표님께 그런 짐을 지웁니까? 지금도 충분히 주제넘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녀가 다급하게 거절했지만 진우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윤 씨는 짐이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줬잖아요. 당신은 항상 책임감 있게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줬어요. 당신은 지금 너무나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뿐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집에는 남는 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충분한 여유와 능력이 있고 당신을 이런 곳에 홀로 남겨두고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아이를 낳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단 하룻밤도 이 지독한 추위 속에서 떨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지우는 이제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과 벅찬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수주일의 시간 끝에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존재하며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진우는 주저없이 그녀의 낡은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어깨에 둘러매고 그녀에게 어떤 감정적 가치가 있을지도 모를 낡은 담요까지 챙겨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굳건한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그의 단단하고 안정적인 손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버려진 폐건물을 나섰다. 지윤의 삶에서 가장 차갑고 생기 없었던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절망과 실패를 상징하던 그 공간을 영원히 뒤로 한 채 차로 걸어가는 동안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어 그녀가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짐을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즉시 히터를 틀어 온도를 가장 따뜻하게 맞췄다. 뼛속까지 스며든 냉기를 녹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그저 한여름 밤의 꿈일까봐, 잠에서 깨면 다시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일까봐 두려워하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최고급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차를 세운 진우는 다시 짐을 챙겨 지윤을 2층의 게스트룸 중 하나로 안내했다. 그곳은 심플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새하얀 리넨이 깔린 푹신한 침대와 널찍한 원목, 옷장, 뒷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 그리고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고급스러운 개별 욕실이 딸려 있었다. 방에 들어선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누군가가 쳐들어올까 두려워하지 않고 추위에 떨거나 병에 걸릴 걱정 없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진짜 침대를 본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든 이 방을 쓰세요. 진우가 침대 위에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욕실도 마음껏 쓰고 따뜻한 물로 푹 씻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편하게 꺼내 먹고 오늘은 일단 푹 쉬기만 하세요. 앞으로 지윤 씨 상황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해결할지는 내일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지윤은 너무 울어불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다. 이 크나큰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진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지윤 씨.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당신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알겠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다. 혼자 남겨진 지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머물던 폐건물과 비교하면 이곳은 마치 천국이나 궁전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극도의 피로와 공포, 뼈를 깎는 듯한 긴장감을 눈물과 함께 토해내듯 쏟아냈다. 그것은 드디어 안전한 곳에 당도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깊고도 조용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이 지친 몸을 타고 흘러내리자 눈물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의 온기와 편안함을 느껴본 것이 스스로가 인간처럼 느껴진 것이 대체 얼마만이었던가. 다음 날부터 집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진우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평소와 달리 텅 빈 고요한 집을 맞이하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지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아침 식사와 커피를 준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고용된 가사도우미로서 밥값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진우는 그녀를 말려야 했다. 지윤 씨,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진우는 매일 아침 그녀의 손에서 머그잔과 국자를 빼앗아 조리대 위에 올려놓으며 타일렀다. 제발 쉬세요. 당신은 임산부입니다. 그동안 너무 끔찍한 고생을 했고 지금은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할 때라고요. 하지만 지우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겠어요, 대표님. 제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아무런 보답도 없이 대표님의 호의를 뻔뻔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진우는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우는 평생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피나능한 연고지는 일을 굳센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이 그녀의 자존심을 긁고 견딜 수 없는 부채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진우는 잘 알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진우는 갑자기 취소된 오후 회의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우는 무릎에 낡고 해진 노트를 올려두고 무언가를 아주 집중해서 적고 있었다. 진우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그녀는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혹은 주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노트를 황급히 덮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진우가 코트를 벗어 안락의자에 걸치며 가볍게 물었다. 지우는 대답하기를 머뭇거렸다.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요, 대표님. 그녀가 조그맣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기 이름, 후보들이랑 나중에 다시 돈을 모으게 되면 사야 할 아기 용품들, 그런 것들을 끄적이고 있었어요. 진우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들을 가만히 관찰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위태로운 표정, 어떻게든 미래를 계획하려 애쓰면서도 과연 그 계획들을 하나라도 이룰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이름은 정했나요? 진우가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보려 부드럽게 물었다. 그 질문에 지윤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진우의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심이 담긴 환한 미소였다. 아들이면 도윤이라고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녀가 애정 어린 손길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딸이면 서아로 하고요. 하지만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성별을 알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진우는 충격으로 미간을 크게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초음파 검사도 안 받았다고요? 그도 모르게 목소리가 크게 튀어나왔다. 지금 임신 몇 개월인데요. 지우는 마치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어깨를 움츠렸다. 7개월째 접어들었어요. 대표님,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검사는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는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말에나 자리가 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즉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임신 7개월 차 산모가 제대로 된 초음파 검사 한 번 못 받고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일 당장 초음파 검사 받으러 갑니다. 진우는 매년 자신이 VIP 종합검진을 받는 강남 최고급 산부인과 병원장 번호를 거침없이 누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제일 빠른 예약 잡을 겁니다. 지윤이 당황하며 그를 말리려 손을 뻗었다. 대표님,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보건소 순서 기다리면 됩니다. 더 이상 대표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우는 이미 전화를 귀에 대고 신호음을 듣고 있었다. 지윤 씨, 지금 임신 7개월이에요. 제대로 된 의료검진 없이 방치하는 건 지윤 씨와 아기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곧 전화가 연결되었고 진우는 원장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첫 타임으로 정밀 초음파 검사와 종합 산전 검사 예약을 단숨에 잡아버렸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지윤은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걱정을 받아본 적 없는 이가 느끼는 낯설고도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저 집안일을 돕던 가사도우미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거냐고요. 진우는 다시 의자에 천천히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상체를 숙인 채 지윤의 두 눈을 진지하게 직시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지윤 씨. 그가 단호하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지윤 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지윤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가슴 속에 희망의 새싹이 움트는 소리였다. 자신이 결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지윤을 태우고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프라이빗 산부인과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쾌적하고 럭셔리한 로비, 완벽한 온도의 실내, 환자의 이름을 상냥하게 부르는 세련된 간호사들, 환자의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실력 있는 전문의들. 지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늘 북적이는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고 쫓기듯 2분 만에 끝나는 진료에만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하게 호명되었고 최고급 시설이 완비된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지난 수개월간 품어왔던 모든 불안과 질문을 여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는 주수에 맞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모든 장기가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심장도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의사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은 채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냐고 묻자 지우는 마치 허락을 구하듯 불안하고도 설레는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아들입니다. 의사가 흐릿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초음파 화면의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심장 박동이나 움직임을 보니 아주 튼튼한 장군감이네요.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모니터 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체, 힘차게 뛰는 작은 심장,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들의 윤곽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해일에 휩싸였다. 사랑, 경이로움, 안도감, 그리고 엄마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완벽하게 뒤섞인 벅찬 감정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진우는 돌아가는 길에 강남의 대형 백화점에 차를 세웠다. 가는 길이니까 아기한테 뭐가 필요할지 미리 구경이나 좀 합시다. 진우가 가볍게 말했다. 지윤이 안내받은 곳은 백화점의 프리미엄 유아동 전문 코너였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색감들, 깔끔하게 정돈된 아기자기한 옷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아기 침대, 최신형 유모차, 젖병, 프리미엄 기저귀와 앙증맞은 장난감들. 아기가 태어나 처음 접하게 될 완벽한 세상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다. 지유는 입구에 선 채 어디서부터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 완전히 압도당해버렸다. 자신이 감히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꿈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필요한 건 뭐든 다 골라요. 진우가 커다란 쇼핑카트를 직접 끌고 오며 말했다. 베넷 저고리,
기저귀, 겉싸개, 속싸개, 도윤이한테 필요할 것 같은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르세요. 지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말렸다. 대표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인데 제게 돈을 더 쓰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진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카트의 손잡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윤 씨, 도윤이는 당장 2달 뒤에 태어납니다. 엄마로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적어도 태어날 아기에게 필요한 기본적이고 좋은 물건들은 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물건들 고르세요. 안 된다는 대답은 절대 안 받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우는 누군가 자신을 조건 없이 돌보도록 허락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의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녀는 폐건물의 낡은 노트에 빼곡히 적어두었던 언젠가 돈이 생기면 중고 마켓에서라도 꼭 구해보리라 다짐했던 그 꿈의 물건들을 하나씩 카트에 담기 시작했다. 새하얗고 푸른 부드러운 순면 베넷 저고리, 아기의 피부를 보호해줄 포근한 블랭킷, 사이즈별로 쟁여둔 최고급 기저귀, 저자극성 아기 로션과 바디워시, 부드러운 목욕 수건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화면에 찍힌 금액은 지윤이 가사 도우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년을 모아야만 만져볼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다. 하지만 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가격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전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양손 가득 무거운 쇼핑백들을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지우는 멈춰서서 쇼핑백을 꽉 쥔 채 진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대표님, 이 돈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을게요. 1원 한 푼 빠짐없이 전부 다요. 산후조리가 끝나면 당장 야간 투잡이라도 뛰고 대표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 다 해서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려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차 트렁크에 짐을 내려놓고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윤 씨, 나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깊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저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나에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넘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당신의 비참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가진 것들을 움켜쥐고만 있는 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역겨운 짓 아닙니까? 그러니 돈을 갚겠다는 소리는 내 앞에서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지우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의 그 숭고한 행동이 자신과 배속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떤 멋진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렀다. 지우는 안전하고 따뜻한 진우의 집에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창백했던 뺨에는 맑은 혈색이 돌았고 불안에 떨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다. 진우가 결제해준 프라이빗 병원의 프리미엄 산전 관리 패키지 덕분에 그녀는 완벽한 케어를 받으며 다가올 도윤이의 탄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우 역시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지윤의 존재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전의 진우는 영혼 없는 기계처럼 자동응답기 같은 삶을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로 향하고 끝없는 회의실에 앉아 사실상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숫자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하루를 허비했다. 녹초가 되어 으리으리한 빈집으로 돌아오면 홀로 최고급 식사를 하고 의미 없이 넷플릭스를 틀어놓은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무의미한 쳇바퀴의 연속이었다.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윤이 살아온 치열한 투쟁의 역사와 강인한 생명력을 곁에서 지켜보며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특권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누군가의 세상을 얼마나 눈부시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저녁 둘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넓은 식탁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게 되었고 지윤 역시
방에 틀어박혀 혼자 식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어느새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아시나요, 대표님? 전 평생 삶이라는 게 그저 생존하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끔찍한 불행이 덮치지 않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이번 달을, 올해를 간신히 버텨내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지훈이 포크로 접시 위에 음식을 매만지며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요즘은 삶이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순간들이 존재하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있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어도 된다는 걸요. 제 미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예전과 달리 한결 편안하고 여유로워진 표정, 훨씬 부르고 둥그러진 배, 남들 몰래 아이에게 끊임없이 다정한 말을 건네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을 보며 진우는 확신했다. 자신이 태어나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지훈을 구한 일이며 자신의 그 어떤 비즈니스, 성공이나 막대한 부의 축적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 벅찬 환희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지훈 씨. 진우가 포크를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지훈 씨는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당신은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권리가 있고요. 나는 지훈 씨와 도윤이가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지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단순한 위로나 빈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굳건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년 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구석에서 누군가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온 마음을 다해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너무나 귀하고 희귀한 감정이라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날이 갈수록 지훈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다. 도윤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몸을 뒤척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매 순간 뽐냈다. 태동이 거세질 때마다 지훈은 진우를 불러 그녀의 배에 손을 얹게 했다. 처음에는 진우도 임산부의 배에 손을 대는 것이 조심스럽고 멋쩍어 쭈뼛거렸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생명의 강력한 두근거림을 느끼고는 이내 그 경이로움에 푹 빠져들었다.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하면서 진우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동안 결핍되어 있던 퍼즐의 한 조각이 비로소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아이의 방에서 도윤이의 작은 베넷 쪼고리들을 크기별로 예쁘게 개어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진우가 평소와 달리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방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듯한 얼굴이었다. 지훈 씨, 아주 중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진우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쥐고 있던 아기 옷을 내려놓았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그녀의 삶에서 누군가 이런 표정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할 때는 단 한 번도 좋은 소식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우가 마침내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 도움의 한계에 도달해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무슨 일이신가요, 대표님? 혹시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지훈 씨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훈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지훈 씨와 아기가 온전히 정착할 집이 필요할 겁니다. 당신과 도윤이의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도 필요하겠죠. 지훈 씨에게도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을 테고요. 진우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훈 씨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도윤이를 키울 수 있는 온전한 지훈 씨만의 집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또다시 길거리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말입니다.
지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입이 작게 벌어졌다. 대표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차고 넘쳐요. 저를 위해 더 이상 큰 돈을 쓰게 할 순 없습니다. 전 더 이상 대표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다급하게 쏟아냈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다. 거절하기 전에 내 말 끝까지 들어요. 그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지우는 입을 다물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공짜로 집을 사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지윤 씨의 강한 자존심을 알고 있고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성취해내는 삶을 원한다는 걸 압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점을 깊이 존경합니다. 그 말에 지윤은 조금 안도하며 숨을 돌렸다. 내 제안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강남 인근의 쾌적한 주택가에 비어있는 신축 빌라가 하나 있어요. 치안도 좋고 근처에 학교, 마트, 병원, 약국 등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죠. 방 2개에 거실, 주방, 깨끗한 욕실이 딸려 있어서 두 사람이 살기에 아주 넉넉하고 편안할 겁니다. 마침 이번 달 말에 기존 세입자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방이 비워집니다. 진우는 지윤의 반응을 살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곳에서 지윤 씨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는 아주 상징적인 금액, 그러니까 지윤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만 낼 수 있도록 계약서를 쓸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도윤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지윤 씨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월급이 오르게 되면 그때 가서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도록 하죠. 어때요?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지윤은 몇 초간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굳어 있었다. 이 동화 같은 제안이 과연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섬세하게 미래를 계획해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표님, 제가 정상적인 시세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몇 년, 아니 십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마치 그게 무슨 대수냐는 듯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몇 년이 걸리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윤 씨와 도윤이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생기는 겁니다. 쫓겨날 공포 없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며 진짜 사람다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보금자리 말이에요. 진우가 그녀의 흔들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윤의 눈에서 기어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눈물 흘리는 것조차 지쳤다고 생각했지만 벅차오르는 감동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거대한 축복이었다. 스스로가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더욱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다. 받아들일게요,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윤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월세를 내겠습니다. 제 집처럼 쓸고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에서 나오는 미소였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란 걸 압니다. 지윤 씨,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당신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굳센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멋지게 해낼 겁니다. 진우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섰다. 지우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 진정한 새 출발에 대한 설렘을 가슴에 품은 채 홀로 남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2주 후 토요일 아침, 맑고 따스한 햇살 아래 진우는 지윤을 데리고 새로 지낼 집을 보여주러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윤은 자연광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커다란 거실, 창문, 고급스러운 화이트톤의 아일랜드 식탁과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갖춰진 주방, 도윤이의 방으로 쓰기에 완벽한 크기의 두 번째 방, 그리고 물때 하나 없이 깨끗한 유리 샤워부스가 설치된 욕실을 둘러보며 또다시 벅찬 감동에 눈물을 쏟고 말았다. 완벽해요, 대표님. 제 상상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제 평생 살아본 어떤 곳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에요. 지유는 집안 곳곳을 어루만지고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실 바닥을 볼볼거리며 기어다니는 도윤이의 모습,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이유식을 만드는 자신의 모습, 깨끗한 욕조에서 아기를 씻기고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완벽하고 단란한 미래의 모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달 말에 세입자가 나가고 청소가 끝나면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곳에서 지윤 씨의 새로운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새집 열쇠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때까지는 내 집에서 푹 쉬면서 병원 진료도 마저 받고 출산 준비만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지윤은 진우가 건넨 그 작은 열쇠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인 양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 금속 조각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렸던 삶의 존엄, 안전한 미래,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가 열어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마법의 문구와도 같았다. 출산 예정일을 불과 3주 앞둔 이사 당일, 배가 만삭으로 불러 숨쉬기조차 버거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윤은 기어코 짐 정리를 돕겠다고 나섰다. 진우가 제발 가만히 소파에 앉아 쉬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그녀는 도윤이의 옷을 서랍장에 차곡차곡 넣고 주방 집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치하며 행복한 땀을 흘렸다. 진우는 전문 포장이사 업체를 불러 자신이 미리 구입해둔 새 가구들을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다. 지윤을 위한 푹신한 퀸사이즈 침대, 밝은 톤의 원목으로 만들어진 도윤이의 아기 침대, 거실에 놓인 안락한 3인용 패브릭 소파, 아담하고 세련된 사인용 식탁 세트, 수납 공간이 넉넉한 큰 옷장과 기저귀 교환대가 달린 아기 서랍장까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지윤이 오직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는 최고급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주방에는 냄비와 식기류가 제자리를 찾았으며 아기 방 서랍장에 기저귀와 베넷 저고리가 깔끔하게 수납된 것을 확인한 지윤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신만의 공간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그녀는 가슴을 먹먹하게 조여오는 압도적인 감사함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이 넘치는 호의와 다정함을 어떻게 다 보답해야 할까요? 지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묻자 당장 며칠간 먹을 신선한 식자재와 세제 등 생필품이 가득 담긴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들어서던 진우가 빙긋 웃었다. 진우는 주방 바닥에 짐을 내려놓고 지윤의 맞은편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다고 수백 번 말했을 텐데요. 지윤 씨, 당신은 그저 도윤이를 사랑으로 잘 키우고 세상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다가 깊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게다가 지윤 씨를 도우면서 나 역시 내 삶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물질적으로는 차고 넘쳤지만 정서적으로는 완벽한 파산 상태였죠. 나에게 넘쳐나는 돈과 자원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숫자를 늘리기 위해 미친 듯이 일만 하며 넓고 차가운 집에 홀로 갇혀 살았던 지난날의 내가 지윤 씨 덕분에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지윤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이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인 동정이나 적선이 아님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텅 빈 영혼을 채워주고 서로를 구원한 운명적인 구원자였다. 3주 뒤 목요일 이른 새벽, 지윤은 허리에서 시작해 아랫배를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규칙적인 진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산모 교실에서 질리도록 배웠던 그 감각이었다. 마침내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진우가 얼마 전 선물해준 최신형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새벽 6시, 그가 곤히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대표님,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윤이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진우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누군가 침대에서 튕겨나가는 소리,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한 소리, 황급히 옷을 꿰입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지금 당장 갈게요. 병원에 가져갈 출산 가방은 잘 챙겨뒀죠? 단숨에 잠에서 깬 그의 목소리엔
초조함과 다급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들고 기다리던 지우는 불과 15분 만에 기적 같은 속도로 차를 몰고 날아온 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진통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강도는 숨이 멎을 만큼 맹렬해지고 있었다. 진우는 무리부리 많은 지훈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산모의 배가 조이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세심하게 조절한 뒤 이미 모든 VVIP 수속을 맞춰놓은 강남의 대형 산부인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즉시 최고급 1인 가족 분만실로 옮겨졌다. 실력 있는 베테랑 주치의가 이미 대기 중이었고 내진 결과 자궁구가 빠르게 열리며 순조롭게 분만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진우는 분만실에 함께 남아 진통이 올 때마다 그녀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아주었다. 고통과 공포가 몰아치는 간격마다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끊임없이 다정한 말을 건네며 그녀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렀다.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와 지훈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상상 초월의 끔찍한 고통에 눈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지훈은 곧 자신의 전부인 도윤이를 만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다. 지난 수개월간 폐건물의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뼈저린 외로움과 공포가 이 순간 이 아이를 세상에 무사히 내보내기 위한 거대한 원동력으로 바뀌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조금만 더요. 머리가 보입니다. 한 번 더 깊게 숨 들이마시고 푸시. 주치의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지훈은 남은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냈고 진우 역시 지훈의 손을 부러질 듯 맞잡으며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질렀다. 마침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듯한 아기의 우렁차고 날카로운 처수름 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양수와 핏물로 덮인 작고 붉은 핏덩이가 의사의 손에 들려 세상의 빛을 보았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도윤이를 지훈의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생애 첫 캥거루 케어 피부 맞대기의 순간이었다. 눈을 꽉 감은 채 꼬물거리는 작고 구겨진 얼굴, 허공을 휘젓는 앙증맞은 두 주먹, 자신의 가슴 위에서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완벽한 작은 몸집. 지유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우주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인 모성애에 휩싸였다. 내 아기, 완벽해. 너무 작고 예쁘다. 지훈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쉴 새 없이 아이에게 뽀뽀하며 속삭였다. 지난 모든 고난과 눈물, 버림받았던 상처와 굶주림이 이 찬란하고 완벽한 생명 하나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성스럽고 눈부신 기적의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던 진우의 두 뺨에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은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벅차오름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곳에 썼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수백억의 자산, 수많은 기업 합병의 성공 따위는 한 인간의 삶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는 이 숭고한 경이로움에 비하면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출산 후 지우는 최고급 VIP 산후조리원에서 3주간 머물며 미역국을 먹고 마사지를 받으며 완벽하게 몸을 회복했다. 이 기간 동안 진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조리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병실을 환하게 밝혀줄 예쁜 꽃바구니, 수유 틈틈이 읽을 육아서적들을 한가득 안고 찾아왔다. 퇴소 날이 되자 진우는 산모와 아기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속도를 줄여가며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조심스럽게 데려왔다. 진우는 서툰 솜씨지만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윤이의 첫 목욕을 도왔다. 혹여라도 비누 거품에 아이가 미끄러질까봐 잔뜩 긴장한 채 부들부들 떠는 진우의 모습, 기저귀 테이프를 거꾸로 붙이고 당황해하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지우는 배를 잡고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지옥 같았던 지난날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만이 남은 자의 홀가분하고 눈부신 웃음이었다. 시간은 마법처럼 흘렀다. 지우는 훌륭한 엄마로 성장해갔다. 도윤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축축한지
그저 안아달라는 투정인지 척척 알아맞히는 육아의 달인이 되어갔다. 진우는 여전히 매일 퇴근 후면 빌라로 출근했다. 양손 무겁게 간식거리를 사들고 와서 도윤이를 품에 안고 어르고 달래며 지훈이 편안하게 샤워를 하거나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녀의 든든한 공동 육아 동지가 되어주었다. 도윤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은 진우에게 그동안의 헌신적인 사랑과 도움에 보답하고 싶다며 그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진우가 빌라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식탁에는 정갈한 식탁보 위에 지훈이 정성껏 끓인 진한 미역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 잡채 등 따뜻한 한국식 집밥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모자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진우씨. 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대표님이라는 차갑고 거리가 느껴지는 호칭을 버리고 처음으로 그를 진우씨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그 끔찍하고 무서웠던 폐건물 지옥에서 저를 꺼내주신 것, 갈 곳 없는 저에게 따뜻한 집과 음식을 내어주신 것,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병원에서 안전하게 도윤이를 낳게 해주신 것. 진우씨는 저와 우리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아무리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평생 그 큰 돈과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진우씨가 우리 모자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다는 것, 평생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게요. 진우는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애써 삼키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포겠다. 지훈씨, 제발 그런 말 마요. 지훈씨와 도윤이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눌 줄 모르면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내 삶에 얼마나 가슴 벅찬 의미를 주는지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오히려 지훈씨가 길을 잃고 헤매던 내 인생을 구원해 준 겁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길고 깊은 눈맞춤을 나누었다. 어떤 미사여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무한한 감사와 애정이 얽혀있는 시선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후원자와 수혜자를 넘어 완벽한 가족의 형태로 무르익어갔다. 진우는 도윤이에게 있어 피가 섞이지 않은 진짜 아빠나 다름없었다. 도윤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으로 아빠와 비슷한 옹알이를 하던 날, 처음 두 발로 아장아장 걷던 기적 같은 모든 순간에 진우는 항상 그 자리에 함께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진우에게도 이 작은 빌라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가족과 온기가 숨쉬는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도윤이는 눈에 띄게 쑥쑥 자라났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지윤은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사회로 나갔다. 그녀는 특유의 근면 성실함과 영특함으로 예전보다 훨씬 조건이 좋고 비전 있는 중견 기업의 정규직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놀라운 성과를 내던 그녀는 입사 2년 만에 고속 승진을 하며 경제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이루어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지윤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진우의 펜트하우스를 찾아갔다. 극한의 절망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진우 씨, 저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급여도 꽤 많이 올랐고요. 지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빌라 월세를 지금 시세에 맞게 정상적으로 내려고 해요. 이제 진짜 제 힘으로 우리 가족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진우는 마치 자신이 키운 딸이 대견한 성취를 이룬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벅찬 자부심을 느끼며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당연히 해낼 줄 알았어요, 지윤 씨.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멋진 사람인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니까 정말 장하고 대단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가여운 임산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개척하는 강인하고 당당한 훌륭한 워킹맘으로 완벽하게 부활해 있었다. 도윤이가 7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게 된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다. 도윤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진우가 생일 선물로 사준 값비싼 변신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며 놀고 있었고, 지유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고도 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땀이 차 있었다. 무언가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결전의 장소에 임하는 전사 같은 표정이었다. 진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왜 그래요? 지윤이 놀라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윤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지윤 씨, 내가 수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오늘 더 늦기 전에, 내 용기가 사라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윤의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당신과 도윤이가 아픔을 딛고 눈부시게 성장하며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당신들이 이미 내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내 진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도윤이는 이미 내 심장과도 같은 아들이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숨결 같은 사람이라는 걸.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 단단해지고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평범하지 않았죠. 나는 당신의 고용주였고 당신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내 도움을 필요로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우는 지윤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나는 당신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아이를 지켜낸 당신의 그 위대한 강인함을, 당신이라는 사람의 빛나는 영혼을 뼈저리게 사랑합니다. 지윤의 숨이 멎을 듯했다.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진우가 이토록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윤 씨. 진우의 진실한 고백이 적막한 거실을 울렸다. 단순히 어려울 때 도와준 후원자나 도윤이에게 가끔 장난감을 사주는 친한 삼촌이 아니라 당신과 평생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도윤이의 완벽한 진짜 아빠로서 당신들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지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진우를 향한 깊고도 뜨거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은인에 대한 감히 넘볼 수 없는 선을 긋기 위해 스스로 목구멍까지 차오른 사랑을 억눌러 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진우의 두 손을 더욱 꽉 맞잡았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진우 씨. 그녀가 목매인 목소리로 화답했다. 단 한 푼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희 모자를 지옥에서 구원해준 당신의 고결한 영혼을, 핏줄도 아닌 우리 도윤이를 친자식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주는 당신의 그 크고 따뜻한 가슴을 저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어요. 기꺼이 당신과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도하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윤의 입술에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지난 수년간 켜켜이 쌓여온 굳건한 신뢰와 애정,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을 알리는 성스러운 키스였다. 그때 방에 들어갔다 나온 7살 도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는 장난감을 바닥에 내려놓고 특유의 호기심, 어린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랑 아저씨랑 뽀뽀했어? 둘이 사귀는 거야? 지윤과 진우는 흠칫 놀라 서로를 마주보더니 이내 참았던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도윤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래, 도윤아, 아저씨랑 엄마랑 사귀기로 했어. 도윤이의 입이 귀에 걸리도록 찢어지며 방방 뛰기 시작했다. 우와, 그럼 이제 진짜 내 아빠 되는 거야? 우리 맨날 같이 사는 거야? 아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진우의 목을 끌어안고 품에 안겼. 그 순수하고 투명한 아이의 벅찬 기쁨 앞에서 진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의 작은 등을 꽉 끌어안았다. 그럼 아빠는 네가 태어난 그 병원 분만실에서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내 진짜 아빠였어, 도윤아. 진우가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앞으로 죽는 날까지 아빠가 널 지켜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 1년 후 서울 근교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야외 정원에서 소박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가장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지만 그곳엔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벅찬 감동이 흘렀다. 8살이 된 늠름한 도윤이가 멋진 꼬마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나와 두 사람에게 반짝이는 결혼 반지를 전달했다. 신랑 김진우 군은 신부 이지윤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엄숙한 질문에 진우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제 모든 심장과 영혼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고 도윤이의 완벽한 아버지로서 이 소중한 가정을 영원히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기립박수 속에서 지윤과 진우는 서로를 꽉 끌어안고 영원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도윤이가 15살의 건장한 중학생이 되었다. 그는 티 없이 맑고 긍정적인 성격의 공부도 잘하며 늘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속 깊고 반듯한 청소년으로 자라났다. 어느 주말 저녁, 가족의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도윤이가 자신의 콜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오늘 두 분께 꼭 하고 싶은 건배사가 있어요. 훌쩍 커버린 도윤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잔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저의 진짜 아버지께 바치고 싶어요. 저를 생물학적으로 낳아놓고 비겁하게 도망쳐버린 그 남자가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으면서 벼랑 끝에 선 저희 엄마를 구해주고 저를 자신의 핏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키워주신 완벽한 우리 아빠 김진우 아버지께요. 도윤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레스토랑의 공기가 숨막히도록 감동적으로 얼어붙었다. 아빠, 제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저는 꼭 아빠 같은 남자가 될 거예요. 불행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슴 뜨거운 멋진 남자가 될게요. 엄마와 저를 살려주셔서 제 영원한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우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15살의 아들을 으스러져라 꽉 끌어안았다. 지우는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두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감사 기도를 올렸다. 폐건물의 뼛속 시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절망 속에 죽어가던 그날의 끔찍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토록 찬란하고 완벽한 가족의 사랑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순수하고 대가 없는 자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오랜 시간 사랑과 헌신으로 단단히 다져져 세상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진짜 가족의 성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들의 기적 같은 삶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